안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뭐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이렇게 연습을 뭐 5번, 10번 하면 더 잘할 텐데 뭐 한 번, 2번 끝나고 말지 않을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한국 학생들 아이들은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고 또 은연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들도 외국에 딱 나가면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좀 긴장도 덜하고 하는데 1학년을 이제 입학시켜야 되는데 한국 학생은 뭐 20% 10명 중에 2명이고 러시아 학생들이 많다 보면 한국 학생이 오히려 러시아 학생에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모님들의 걱정은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1학년 취업 입학이라든지 6학년엔 작년에 제 기억으로 4명인가가 전가를 갔어요. 졸업을 며칠 앞두고도. 어디로 가요? 이제 아산 시내에 이제 신창 중학교 학교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신창 중학교가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가 이제 똑같잖아요. 저희 상황이. 그래서 이제 싫은 것이죠. 학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배정을 받으려고 전학을 가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청등 교정도 여기 있는데 그것까지 다 뿌리치고 갈 정도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의 근속 연수 어디는 뭐 1.5년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 어디가 뭘까요? 저희는 따져보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작년에 한 거군요. 그래도 여기 선생님들이 저희 작년에 뭐 그 통계한 게 있어요. 최소 학교에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5년 차도 있고 4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오래 계시긴 해요. 근데 그게 뭐 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좀 아산이 새로 뭐가 생겼냐면은 그전에는 아산이 몇 년 있는 거 그 근속 기간이 없었는데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 조금씩 한 학교 조금 있는 것보다 오래 있어야지 천안이나 다른 데 갔을 때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들이 오래 계셨어요. 네. 연수는 딱 나오시는 어떤 연수나 1.5년. 그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오전에 갔더니 1.6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래요? 다 이제 힘들어서 떠난다 이런 얘기 주셨어요. 저희는 그 대략적으로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잡은 자료가 있는데 아니, 선생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죠. 그래요. 어떤 생각이신지 몇 년 있다 가실 계획인지 한번. 부장님이 붙잡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말씀해주신 작년에 이제 타지에서 넘어오면서 여기 이번에 발령받아서 오고 지금 2년째 아이들이랑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쉽다 안 쉽다 또 뭐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냥 성향 따라서 금방 또 아이들이 정이 좀 많긴 하니까 또 정이 붙고 소통했던 시간 때문에 지금 5년? 만기가 5년이면 다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솔직히 뭐 여건만 허락하면 이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경험이 또 제 교직에서는 사실은 또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 가치를 두면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건 따라 어려우시면 1년 반 이내로 아웃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게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면 5년 말고 좀 더 5년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려면 어떤 게 더 좀 주어지면 좋을까요? 저희가 최대 일단 5년이긴 해서 이상은 뭐 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1년 있다가 안 나오시고 2년, 3년 더 오래 있게 하시는 그런 뭐 가산점이나 뭐 이런 뭔가 유인책이 개인적 말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목적의식이 우리 선생님들 남자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올해 5년 차인데요. 네네. 왜 왔어요? 천안에서 넘어오는데 첫 발령 받았고요. 처음에는 이런 학교 있는지 몰랐죠. 네.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교감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어렵지만 이제 5년 동안 있는 거는 어렵지만 제가 아산에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몰라요. 몰라서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희 학교가 주변에 보면은 보시는 4년 차시고 5년 차도 많이 오히려 근속 연수가 오래 있는 편인데 제 생각에는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했던 경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사실 또 학부모님들 민원도 다 시내보다 좀 적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랑 바로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중간 저희 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시군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용력 교사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쉽게 옮기시기보다는 좀 보시고서 옮기시다 보니까 근속 연수가 다른 학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산에 들어오면서 이 학교에 다니는 아세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지금 한국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러네.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활동지, 학습지 하나를 주더라도 시아권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학습지 하나를 제작을 하더라도 그게 러시아 말로 번역이 시간마다 다 돼서 투입이 돼야 그나마 그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국어에서 바로 러시아로 번역을 하면 이게 번역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이 단계를 거쳐야 모든 것들이 알림장 하나를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학부모님께 이게 조금 의미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몇 년을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사실 1년 있다 떠나시는 분들은 제일 큰 고민이 아이들하고 조금 뭐 심도 있는 뭐 특히나 고학년을 가면 갈수록 토익 토론이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은 그게 안 맞으면 이제 1년 만에 떠나시는 분들도 몇 분 뵀고요. 이제 또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순수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표현에 좀 더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거나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거든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이제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힐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1년, 2년 만에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4년 하고 있었는데 선입견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여기 신천지에 있으면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별로 안 갔으니까 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난 데서 보니까 여기 선을 넘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길을 건너오면 갑자기 러시아어가 쫙 써있고 그다음에 이 러시아 말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러시아 아줌마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분이 막 좀 이렇게 러시아어를 하시는데 되게 무서워서 여기는 약간 우범 지역이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못 오다가 이제 제가 몇 년 만에 여기 처음 이렇게 지나오게 됐는데 보니까 저도 선입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뭐 러시아라고 하는 것이 좀 전쟁하고 뭐 이런 나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도 사실 이렇게 선입견을 좀 이제 없애고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그 교육적으로 좀 이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까 무섭다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 초청기 선생님 오시면서 많은 거를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오셨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그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아이들이나 학부모님은 조금 유한 편이에요. 예, 유한 편이고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근각에 있는 거기는 좀 세요. 학부모도 세고 애들도 조금 강해요. 예, 근데 저희가 아까 보시면 우즈베키스탄이 조금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문화적인 것도
통역을 하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신창중학교 갔을 때 저도 네.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랬는데 아이들이 신창중학교 아이들의 이주배경 학생들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선생님들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음. 잘 받고 와서 그런가 보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성향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주원의 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정말 지도가 잘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럼요. 한국 애들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학부모 상담하다 보면 학부모님들도 좀 비슷하세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어느 나라 출신이세요? 예, 그런 거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구나. 예. 선생님들 혹시 세 분 그 이제 원자가급에서 수업하실 때 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지 저희가 늘 그 부분이 많이 궁금했어요. 서로 얘기하셔요. 핸드폰에 다 앱이 하나씩 다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핸드폰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규칙이 많은 건 사실 못합니다. 그렇죠. 많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규칙 4개라면 뒤에 2개는 빼고 앞에는 2개만 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부모님들은 되게 많으실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새로 많이 깐 게 이제 팝하고랑 구글 렌즈 어플이 이렇게 그냥 띄어만 놔도 자동 번역이 되게 어느 정도는 저희 해외여행 갈 때 많이 쓰는데 교실에 저희가 다행히 4, 5, 6학년은 다 태블릿 PC가 비치가 돼 있어서 확실히 저는 작년엔 1학년, 올해는 중고학년 하고 있는데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주배경 학생들은 거의 참여를 못하게 되거든요. 언어적 제약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평소에 3월이 특히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달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그런 걸 좀 습관화 시키는데 한 달을 좀 매진하는 편이고 그 뒤부터는 최대한 시스템 갖춰놓은 것 안에서 되게 움직이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반에 똘똘한 이주배경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통역 역할을 저희가 항상 이준언어 강사님이 계신 교무실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간단한 낱말 정도의 소통은 그런 친구들을 두고 소통을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모둠 활동을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서로 계속 상호작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경이랑 좀 그런 방법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은 필수인 것 같긴 합니다. 기존 교과서보다 수준을 한두 단계 낮춰야 그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진도가 되게 저희는 조금 느린 편이긴 해요. 왜냐면 하나하나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아이들이 저희가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언어가 안 된다고 수준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신창중도 수학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훨씬 잘하는 아이들도 많고 오히려 배워요. 아이들이 배우는 걸 잘해서 언어가 안 되는 걸 학습 부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오해만 조금 내려놓으면 방법은 또 찾는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항상 조금 최신 핸드폰을 구입을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갤럭시스도 바로 대신 좋은 AI 핸드폰이 나와서 바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 학교에서는 필수적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똘똘한 아이들인데 이게 이 한국에서 생활한 연수에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한국어에 관심이 많고 한 아이들은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통역이 되고 웬만한 이게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통해서 통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저는 한국어학급에서 지금 담임교사로 있다 보니까 사실 모든 건 다 한글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한글을 지금 획득시키려고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계속 읽기 쓰기 뭐 말하기 계속 보일 때마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한국어를 깨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여기 신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가신 이대현 선생님 여기 있으시죠? 네네네. 그분이 이주 배경 학생 이주 배경 학생 통합 학급 운영 도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저도 제가 허영 교수님도 같이 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이주배경 이제 통합 학급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렇게 저분들이 주신 말씀 이런 걸 가지고 권역별 연수를 실시하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호부장님 감사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감사를 외쳤어요. 네. 그러면- 죄송한데 이름하고 매칭이야. 그러면 그러면 저도 이번에 그 교육청이 좀 예산 지원을 해주셔서 네. 저 마우스 언어 번역해주는 마우스가 있더라고요. 그 10만 원, 9만 몇천 원. 학급 다 사드렸어요. 오. 도움이 되실까 어떨까 모르겠는데 촬영 좀 잘 하시려나 모르겠네. 예, 그러면 제가 네. 저기 제가 네. 아, 네. 혹시 이제 여기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열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오늘 그러니까 아이 가정마다 워낙 편차가 좀 한데 교육력이 높은 집들은 되게 열심히 많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5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한국어 그 뜻을 우리가 추상적인 낱말들은 사실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권 언어로 그거를 번역을 해줘서 그 낱말을 같이 써주면 굉장히 애들이 쉽게 추상적인 언어들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지만 그 러시아권 부모님들이 러시아어 공부도 시키시고 한국어도 같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족하다 싶으면 수학할 때 열심히 오히려 한국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육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가정 바이 가정. 네, 맞아요. 그래요? 대부분은 한국 부모님들에 비해서 교육열이 없고 가정에서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게 저희 반은 제가 3월에 다 학생 상담도 실시를 하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니 문제집 하나라도 푸니 하는데 10중에 9은 안 푸는 상황이고 가정에 가면 맞벌이 부부세요 거의. 그래서 방과 후의 케어가 저희 학교 방과 후 시스템, 돌봄 시스템, 지역 다문화센터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냥 태권도 학원이나 저희 학교가 이제 차량으로밖에 올 수 없는 거리다 보니까 그런 류의 학원을 차량 때문에 보내야 돼서 보내는 거지 뭔가 특별한 이아이의 학구열을 목표로 보낸다는 거는 대체적인 분위기는 아닌데 당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높으신 분은 또 되게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저는 그 학습면은 좀 잘 학급에서 일어나서 잘 모르는데요. 그 부모의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등교할 때 교감쌤이 나오셔서 아이들 맞이도 하고 이렇게 현관에서 하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들도 많이 오지만 아빠들도 애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등교 역할 시키고 여기서 실내화 갈아 신고 뭐 사랑해부터 해서 뽀뽀까지 하고 그런 거 보면 역시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구나. 근데 이분들이 부모님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학교 오라는 걸 싫어하셔요. 왜냐면 직장에 매였으니까 직장에 빠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 두 분 다 이렇게 직장생활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주말에는 또 쉬지 않으세요? 주말에요? 주말엔 그건 이제 그 자기 직종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여기 공장이나 다니시는 얘기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쉬는 데는 쉬지만 하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키는 데가 좀 많이 있고 원래 그 52시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숨기면서 그러니까 토요일도 거의 대부분 출근하시더라고요. 일요일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일요일은 쉰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학교 뭐 부모님이 와라 이런 거는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요일은.
우리가 뭐 행사를 토요일에 주로 하니까 그죠. 참여율이 그때 우리 교육단 설명회 때 얼마였죠? 80명. 80%. 그래도 좀 예. 오셨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특별한 날에는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오세요. 휴가 내가지고 네. 기관에서 오시면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그거는 오시는데 다른 뭐 녹색이나 뭐 모니터링이나 뭐 그런 80명이면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 편이죠. 혹시 네. 청소년대에서 이제 뭐 학부모 교육을 위한 네. 강의를 개설한다거나 동영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네. 거를 필요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이주 배경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 연수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안 오셔요. 학부모 공개 수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교육과정 설명회라든지 이런 때는 참여율이 높으신데 어떤 연수라고 이제 학부모 연수 저희들이 하는 게 뭐 그쵸. 예산이 있으면 하거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법정 뭐 연수. 네.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권보호라든지 아니면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애들 뭐 훈육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이렇게 돈을 많이 좋은 훌륭한 강사를 곳에서 하면 많이 안 오셔요. 정말 안 오셔요. 아, 그거 좀 특이하다. 그때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생계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하고 필요한 그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거 참여거든요. 이제 처음에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넘어왔을 때 한국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 보통 북한에서 넘어오면 이제 그 가리키듯이 그런 형태의 교육이죠. 한국에 대한 그런 교육을 이제 일정 시간을 갖게 하고 배정하고 한국 시스템으로 그냥 오자마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필요하지. 그런 부분.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쭉 네. 말씀 듣고 네. 했던 거 제가 또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그 둔포초등학교 다녀왔는데요. 둔포초등학교에서 느꼈던 그 제 감정하고는 또 완전히 또 여기 오니까 다르네요. 둔포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고 교장 선생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선생님들이 근속 기간이 한 1.5년 그 정도가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서북저 천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문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아이들이 거기는 한 90% 정도 84.9 정도 됐었죠. 그런 자우지간 그렇고 또 여기 와 보니까 분위기가 또 좀 많이 다른데 여기서는 여기 나름대로 제가 느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우선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여기를 우리나라의 그 모델 학교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모델 학교. 왜냐면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몇 퍼센트 여기는 지금 19% 정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4, 5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개척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는 응원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도 천안중앙고에 있을 때 이제 2010년도부터 2022년까지 제가 국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어요. 일본 한일 공동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영어로 아이들 영어로 실험 주제를 3월 달에 정해서 양국이 7월 달에 중간 발표 그 다음 1월 달에 최종 발표를 했는데 1년 동안의 그 과정을 이제 영어로 이제 발표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도 제가 이제 줌으로 했었습니다. 계속 이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참여했던 선생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기회는 다른 학교는 없는 기회니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좋은 그 발전의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 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셔서 매년 이런 걸 잘 이렇게 축적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잘 경험을 노하우를 잘 쌓아서 그 후배 선생님들한테 잘 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모델 학교로 선생님들의 모델 학교로 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학부형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또 학부형님들이 또 지금 많이 나가려고 그런다며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해마다 여기 전입하는 걸 꺼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학부형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이 글로벌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저는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세계의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존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제 잘 하는데 저는 거기서 뭐를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했냐면요. 역차별 그 부분은 이제 매번 갈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한국 아이들 80여 명,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이것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산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우리 여기 애들 한국 아이들 좀 더 이렇게 잘 뭐 이제 뭐라 그럴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라든가 아까 해외는 또 좀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그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여기 아이들이 좀 많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선생님들도 여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저는 눈포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교육부 연구학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거기는 그 방법밖에 없겠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외 연수 이런 걸 좀 가게 하실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분들 여기 오면 토요일 날도 이렇게 근무하신다며요. 토요일 날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여기에 순수하고 그런 이유는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저기 한 것 같아요. 역으로 우리나라 애들은 너무 집에 가서 쪼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온 한국 아이들은 여기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경쟁 상대 별로 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에 우즈베키스탄 작년에 교육감님들 오셨었다고요. 예. 그때 사실은 교육부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저기 우즈베키스탄 거기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거기 갔는데 그때 여기 방문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서 현지에서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교류하는 선생님들 제가 다 만나보고 다 했어요. 만나보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죠. 뭐 중요한 거는 예산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여지간 저희도 교육위원회에 있고 제가 또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늘 느끼는 게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역차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한국 아이들도 잘 살릴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여기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홍천대에서 500명 정도 와 있는데요. 홍천대학교에 중앙아시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500명 정도 있어요. 대학생으로. 네, 대학생으로. 그래서 상당히 아마도 많아요. 여기에 학생들이 감을 얻어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이제 있었던 같은 나라의 그 언니 오빠들
여기에 대학을 다니고 있구나 하는 거에서도 아마 그런 또 영향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신창 중학교 어제 갔는데 신창 중학교, 신창 초등학교는 너무 분위기가 브라이트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좀 달라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했던 신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학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 교육하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아마도 부모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 그 카자흐스탄 갔더니 우즈베키스탄 그 카자흐스탄하고 이렇게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그 고려인 대표 회장이 신율이라는 분이 젊은 분인데 거기 의원도 하고 그래요. 여기 신창에 고려인 마을 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 고려인 애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고려인 마을에 대한 그걸 듣고 이번에 광주에도 갔다 왔어요. 제가 광주 고려인 마을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상당히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고려인 마을 거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하고 러시아 애들 우리나라 한민족들하고 관련된 그렇죠. 자녀들이 지금 많아요. 네, 거의 네. 그래요? 거의 애들이에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거의 그래요. 아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배려를 하는 거네 지금. 그렇죠. 네. 배려를 하고 그렇게 있는 하고 거네. 그래서 저희가 아. 그 ODA 사업 예. 이런 일정으로 이제 충남교육청에서도 파견 가시는 분들 한국에서도 4분이 우즈베키스탄 가거든요. 예. 또 그쪽에서 4분 초청교사가 온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 급여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또 IT나 이런 거 관련해서 미래인재과 AI 교육 정보팀에서도 우즈베키스탄에 지원해요.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카자흐스탄 갔더니 한국이 열풍이야. 거기 네. 본토의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전부 다 한국말 다 해. 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하고 굉장히 한국 열풍이 많은데 저는 이제 여기에 오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죠. 네. 근로자들이 고려인 맞아요. 다 그렇구만요. 순수하게 우즈베키스탄이라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 의원님. 한국 그 민족끼리 이렇게 계속 그쪽에 가서도 결혼을 했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맞아, 잘 맞아. 똑같거든요. 근데 뭐 할아버지나 우리 증조 할아버지나 뭐더 올라온 고조 할아버지 있는데 거기서 현지인하고 결혼을 하면 피부가 완전히 달라요. 백색이고 노랑머리고 완전히 달라요, 정말로. 네, 완전히 이렇게. 그래도 아빠의 성을 따랐으니까 그래도 성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여기 저기 외국인 근로자들로 선발할 때 네. 우리나라 근본적인 한국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나 보죠. 네, 배려를 그렇게 국가에서도 해서, 배려를 하는구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자가 조금 다르다고 네. 들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한 다문화 중에서 그런 고려인도 있지만 그분은 좀 더 대부분이고 외국인 학부모들도 있는 분도 계시긴 해요. 일부도 있어요. 네. 맞아. 네. 제가 봤더니 거기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한국의 그거를 10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런 저기도 신문도 발행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려인 학교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국 학생은 한국 학생, 외국 학생은 외국 학생 따로 만들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랭귀지 스쿨 그냥 먼저 1년 하고 2년 거친 다음에 한국 정식 국립학교에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학적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장학사님들, 장학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나중에 대해서는 설사 잘해줬어도 차별이라고 될 수도 있다고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같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 먼 미래에 가서는 그게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네네. 있으세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는 그렇죠. 것이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통합교육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도 지금 같이 네. 사회적인 적응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사실 여기다 쓰지는 않았어요.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인데도 상당히 큰 엄청 큰 이게 뭐라 그래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외국인 학생 중에 특수 학생이 왔을 때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과잉 행동 장애라든지 아니면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한 명이 왔을 때 그 학급의 그 학생 때문에 뭐 특수학교에 보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 선생님도 어렵고 본인 학생도 어렵고 그 부분이 앞으로 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그게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움을 타고났기 때문에 학생들을 어떻게 이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돼요. 그리고 저희도 교감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학생이 와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잘 드렸어요. 말씀드리고 우리 학교는 특수교사가 없거든요. 특수학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추천도 해드리고 아니면 더 심각하다면 특수학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그 학생이 어디로 갔죠? 지금 신방을 갔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판정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언어적으로 애가 수준이 낮은 건지 그 얘기를 하실 때 인지 능력이나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럴 봤을 수도 때는 있지.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로 장애예요. 근데 그 규정에 거기에는 매뉴얼에는 이 아이들은 무조건 외국에는 1년을 만약 자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1년은 담임 선생님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비용이 꽤 된다고 해서 그 외국인 학부모님들은 바로 병원 가서 이걸로 못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중학교에도. 그랬어요? 맞아요. 네. 네. 신청에서도 네. 얘기 그 나오고. 저희가 고민을 대비해야 될 해야 일이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고 또 신강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저희가 이런 게 따로 안 했지만 신강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특수과정에서 받아서 왔어요. 근데 교육을 할 수 없는 게 이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되니까 특수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반대로 저한테 연락해서 보내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특수교사지만 한국 교사잖아. 그러니까 그 러시아 언어가 말을 안 모르니까 예. 나 어렵다고 이제 그래서 헛소리를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특수 그 예. 학생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예, 아산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한국 학생들로 넘쳐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럼. 특수교사가 부족하고 네, 그렇죠. 그나마 기간제 교사를 배정을 하고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언어 장벽인지 인지 능력 장애인지를 좀 1년 동안 두고 보자. 그리고 무료로 판별할 수 있는 검사를 받게 한다라고 해서 유연성을 갖고 좀 대처 좀 해달라고 저희가 간곡히 부탁은 드렸는데 네. 자꾸자꾸 저희가 아산교육청에 얘기는 할게요. 왜냐면 어제 갔는데 신청 중에서도 얘기 나오고 계속 그러는데 그렇게 현재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예산과 그렇지. 특수교사 그래서 기간제 배치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꼭 1년 안 지나도 요즘에는 그 통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언어 장애인지 금방 학교에서도 판단할 수 있으니 검사를 좀 유연하게 받도록 해달라고는 제가 일단 요청은 드려놨는데 거기에 무슨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래요. 그렇죠.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서 맞아요.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규정이 아산이 있었어요. 특히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제안을 뒀더라고요. 혹시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또 그런 학생들도 있고 중간 중간에 또 이렇게 중간에 오는 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면 통역 서비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게 별도의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예산은 예.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에서 예. 8천만 원 1년에 지원 받아서 예. 그 번역하시는 분, 통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강사분들 이제 수당을 줘요. 이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잘 지금 모르겠네요. 저희가 네. 네 분이 하시는데 네. 네 분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15시간 넘어
시간 넘어가면은 어려우니까 시간을 쪼개서 나눠서 해요. 네. 예, 그럼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홍병역도 해주고 전화를 통해서 받아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긴 한데 저희가 쪼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해요. 네. 근데 그 아래 시간을 초청기 선생님이 메꿔주셨어요. 네, 메꿔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흰창초는 그 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님들이 어떤 뭐 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민원이 있다 전화를 하면 러시아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죠. 학교에서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대우라고 해야 되나? 처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학교 강사 선생님들 얼마나 가져가실까? 한 3만 원씩이거든요. 시간 3만 3만 5천 3만 5천 원인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만 일하시나요? 다른 데도 같이 일하시나요? 그거는 아, 네. 모르겠어요. 근데 가시는 거예요. 다시는 데가 가셔요? 공부에 다른 시스템. 아, 그러면 조금 그래도 네, 덜 미안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덜 미안하죠. 미안하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 사람들을 지원청 장학생님한테 죄송한데 지원청에서 뽑아서 우리 아사에 20명 필요하다 20명 뽑아서 그분들을 학교에 배정하던 거죠. 순회 교육을 월화 수는 신창초등학교, 목금은 남성초등학교 가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우가 하루 종일 근무가 되니까 안정적이고 보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처럼 내가 시설중학교 응시호소 돼가지고 합격해야 여기 이제 강사로 뛰고 또 저쪽 학교 또 이제 뛰어 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처우 쪽에서는 강사분들 처우 쪽에서는 좀 그렇게 해주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일을 많이 도와주게 되는 그런 보탬이 되죠. 또 학교에서 그러한 공부에서 또 이게 심사 뭐 이런 것들을 지원청에서 해준다면 이런 말씀을 장사는 힘드시겠네요. 교육적이건 교육적이고 그분들한테도 플러스는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중언어 강사하고 한국어 강사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뭐 필요하다면 다 그렇게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지금- 가지고 따로 쓸 수 있는 네.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걸 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뭐 그때 채용할 수 있는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이 저는 학교에서 다 채용해야 돼요. 좋은 말씀인데 저는 예산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학교마다 또 이 그렇지. 사업이 다르니까. 계속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이 한때 이렇게 쭉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이게 정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럼요. 이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근데 있을 것 강사 같아요. 그쪽에서 1년 단위로 채용하는 거니까 지원청에서 1년 단위로 계약직을 그러니까 채용해서 예전에 안정적으로 준다는 거죠. 교육부에서 이중언어 강사를 이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중언어 강사니까 초중등 교육법의 시행령을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랑 동일하게 강사였었는데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이주 배경 학생들의 그 나라나 이런 언어가 정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니까 또 이렇게 그렇죠. 중도 입국에서 들어오는 나라의 출신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학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14시간 미만에 다 그런 단기 근로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말씀 주신 대로 상황마다 좀 바뀌어서.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딱 채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래도 고급 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하는 거에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교장교감 선생님이 선생님들 아주 으쌰으쌰 이렇게 하시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관리자분들이 어떤 마인드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저희가 오전하고 너무 다른 분위기를 네. 느끼는 게 그래서- 진짜 두 분이서 경영에 어떤 전문성이 있으셔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교장교감 선생님들 입장에서 네.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기
좀 더 오래 계실 수 있고 이분들이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런 혹시 아이디어 혹시 있으세요?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책 같은 거. 저는 아이디어보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느낀 게 저희는 다 외부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도 많이 떠날 줄 알았는데 아까 그 통계 곰곰 생각해보니 거의 3년 이상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학교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점수 승진 이런 것보다 학교 이르고 와서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한국 학교만 한 번씩은 해보고 싶어 하세요. 내 교육 활동에 뭔가는 성장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면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서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복지적으로 조금 지원을 받으면 어떠실까 복지? 그런 생각 조금 했거든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복지는 그리고 뭐 선생님들 좀 뭐 같은 거를 뭐 필요한 부분을 잘 사드렸으면 그러니까 좋겠고 예산이에요. 복지 그러니까 복지 쿠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네, 여기 그런 특혜 것도 뭐 있어요. 이렇게 그런 저는 이제 저번에 그렇지. 의원님 오실 특별한, 때도 그랬지만요. 사실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봐요. 우리 학교에 근무했으니까 월급을 더 준다, 수당을 더 준다, 뭐 이동 가산점까지는 그래도 맞다고 봐요. 이동 가산점은 관내에서 아산에서 하는 거예요. 아산은 같이 지역구니까 승진 가산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연구학교 형평성 안 맞다고 생각해요. 특수한 우리 학교만 그렇지 다른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이해 못할 것 우리 같아요. 분포초에서 오전 내 네? 승진 가산점과 그건- 연구학교 달라고 저는, 했다고 해서 오전 내 저는- 교장 선생님이 막 저희에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우리 아산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이지 충남 전체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시군들에서는 분명히 반대가 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더 준다 이런 건 안 돼요. 안 된다고 보고 제일 좋은 것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편리성을 더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시설 쪽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 시설이요 교실이 너무 열악해요. 글쎄요. 정말로 이게 50년 된 건물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진짜로 다른 학교보다 어떤 교육 시설 면에서 충분히 확충해 주는 것이 좋다. 지금 지원되는 건 뭐냐면요.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사비, 교재비만 자꾸 줘요. 맞아요. 시설. 그것만 좋지 시설 쪽은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한국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도 저렇게 저 금가고 뭐 하는데 애들도 러시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시설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런 얘기 말씀도 창피한데 휴게실도 없어요 교사 휴게실. 알겠습니다. 한국하고 교실 때문에. 네, 그 쪼개서 하고 쪼개서 그렇게 한국 하니까. 학생의 교사 휴게실도 하나 없습니다. 하나 있긴 있다. 조그만 요만한 거 반편. 거기 의자가 딸랑 있어. 그것도 저희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으라 해서 명패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패만 만들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소파만 있어 안에. 그래서 교육시설 확충은 네. 지금 아까 이제 교실이 막 노후화되고 네, 있는데 그렇죠. 교실 노후화 그러니까 네. 교실을 재구조화하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리모델링. 어떤 그리고 이제 더 된다면 선생님들 편의시설 이런 것 정도 휴게실 정도 같은 거 그것도 다 시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이제 근무 환경 여건을 높여주는 거 외에는 저는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근무 환경 여건을 좀 높여줘야 되니까. 근무 환경 여건 이 부분은요. 네. 저기 들어가서 제가 저기 학교 방문해서 이 부분 좀 챙겨보라고 좀 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온양여고, 온양용화하고 충남외고 제가 여기 아산에 그렇게 세 군데도 근무했었거든요. 충남외고 그때 TF팀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제가 1년 동안 전국 유수한 외고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때 김해외고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월급이 200만 원인가 더 많았어. 그 수당이. 그래서 거기 가려고 막 피 터지게 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지금 다 이제 저기가 됐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돈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저기에 의해서 갔냐면 그 이제 한번 과학을 영어로 한번 가르쳐 보고 싶은 생각에서 그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참여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새로운 도전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패러다임 그리고 이제 교육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앞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시설 관련 부분, 그 근무 여건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요. 저기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그 말이 귀에 쏙 들어 솔깃하시는데요. 선생님들 해외 문화 체험도 우리 이런 한 번씩 이렇게 보내줬으면 오히려 그런 게 어떤 뭐라 그럴까 힘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선생님들 좀 얘기 좀 해보시면. 그런데 선생님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선생님들 원하시는 거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 학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가장 큰 힘들었던 원인이 이게 그 후동과 본동 사이에 그 뭐지 짐을 이제 싣고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엘리베이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본동과 후동 사이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끌거나 이런 걸로도 못 끌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들고 이해가요. 올라갔다가 들고 내려와서 근데 이제 저희가 열악하다 보니까 교실이 매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실을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항상 2월이 되면 모두 다 짐을 나르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들고 끌차도 이용할 수 없어서 그게 저는 제일 이 학교에서 사실 처음 왔을 때 힘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약간 평탄하면 좀 되고 네 끌차라도 어떻게 경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 한쪽이라도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저기 학교가 사실 더 을씨년스러웠는데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오시고 되게 많이 가꿔주시고 정말 많이 손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따뜻하다고 느끼시는 느낌도 최선의 지금 상태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노후화된 건 유휴 교실도 있나요? 아예 없어요. 여기는 계속 좀 늘어나니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요. 관리자 입장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정규 수업 교육 과정을 끝나면 방과 후 강사한테 교실을 내줘야 돼요. 그래요 또. 정말 선생님들한테 죄송스럽더라고요. 이게 자기 교실이 자기 사무실이거든요. 사실 선생님한테 보면 교실을 방과 선생님한테 내줘야 되면 그 시간에 선생님은 어디 가서 또 뭘 하셔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그렇잖아요. 내 교실에 누군가 와서 내 컴퓨터를 쓰고 내 뭘 얼마나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몇 시에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몇 시에? 거의 뭐 3시 이후에 2시 40분 끝나면 오후에 방과후가 이제 계속 있거든요. 4시까지는요. 4시 뭐 넘어서까지. 저학년은 좀 일찍 하죠, 참. 1시부터 하죠. 그러니까 교실을 내줘야 돼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그럼 업무도 못 보죠. 가 있을 때도 없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이 방과후 학교라는 이 자체, 방과후 학교. 그리고 저는 옛날에는 왜 저도 이제 보충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하셨거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과후 교사를 다른 외부가 한다는 거 자체도 이거 그럼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하면은 여기 선생님들이 하면은 너무 많은 부담 때문에 그러시나요? 예, 그렇죠. 예체능이나 이런 것 그죠. 외부 선생님,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또 선생님들이요 체력적으로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4시간 수업하면 거의 체력 소모돼요. 힘들어서 더 하시라면 쓰러질 것 같아요. 방과후 이런 거 네, 없애버려. 어려워요. 저는 없애면 안 되나 이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늘봄도 같이 있고 이제 돌봄 방과후를 다 합쳐서 늘봄학교라고 표현하니까 맞추면 1, 2, 3 얘기하고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아요. 제가 다른 데로 갔으면 지역센터나 이런 식으로 일본에 12년 동안 프로그램에서 제가 늘 유심히 본 게 학교 선생님들 방학 때 어떻게 활동하는가
쭉 이렇게 지켜보고 그랬더니 거기는 오후에 보충 수업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3시 반이나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 활동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은 방학 때도 우리나라 선생님들한테는 좀 저기 한 말씀인데 방학 때도 다 출근해 해서 동아리 활동 지도하더라고 선생님들. 그래서 그럼 저기 보충 수업비라든가 그런 거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없대 그런 것도.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1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저희는 그 교육과정 외에 이제 방과후 이렇게 캠프를 하면 강사 수당을 줘요. 방학 때는 선생님들 하시거든요. 네. 영어 캠프니 뭐 여러 가지 할 때는 쉬지 못하고 좀 나와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외부 선생님들한테 이런 걸 학교 선생님들을 이거를 저기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저는 좀 느꼈습니다. 제일 불편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선생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 선생님 교실은 뺏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안으로서 만약에 그 교실이 없어요. 방과후 강사 그 수업할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 그 방과후 수업이 몇 교실 정도나 있어야 돼? 하루에 그 계속 한 3시간씩 이렇게 있고 2시간씩 거의 있죠. 빠르면 3시간 3시간, 적으면 적으면 2시간. 2시간. 외부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몇 분이나 되셔요? 외부에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이 매일 요일마다 있어요. 계속. 2-3개씩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계속 전 있어요. 교실이 다 방과후로 들어가는 건 전체는 아니죠? 아니에요. 몇 교실 정도나 그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외부 활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뭐 강당 사용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저학년 교실에서 방과후 교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선생님들 이제 오후에 내일 거 그것도 연구도 하고 자료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유효교실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교무실도 지금 저희가 포화 상태예요. 음. 왜냐면 아까 이종원 강사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노후시설뿐만 아니라 휴게실이 좀 뭔가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기 이선영 장학사님 말씀을 좀 아산시에서 좀 이거 해주면 안 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저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제가 또 출장이 그러시구나. 있어요. 저는 먼저 네, 아, 그래요. 예. 네. 네.